안녕하십니까, 강윤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요즘 경매 시장은 어떤가요?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뭐 부제로 말씀드린다면은 뭐 얘기를 많이 하시죠. 경매 낙찰 가격으로 전세 놓고 좀 기다려서 비과세 요건 만들어서 조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건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에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실전 사례를 갖고서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물건을 취득하신 분은 저하고 조금 계속적인 교감이 있었어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를 만나 뵈러 와갖고 정보 때 아마였을 거예요. 만나 뵈러 와서 일은 상당히 바쁜데 경매는 하고 싶고 여유 자금은 많지 않고 그래서 좀 차근차근 불려나가고 싶으니 저의 어떤 그 노하우라고 할까? 그다음에 저의 시간과 노력 뭐 이런 것들을 좀 빌려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저도 좋습니다. 뭐 저의 어떤 능력을 필요로 하신다면은 제가 그렇게 좀 도와드릴 테니까 시드머니를 좀 준비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마 이 물건이 한 네 번째, 세 번째 정도 물건인 것 같아요. 이분의 물건으로 해드린 게. 근데 뭐 이분은 그냥 첫 번째 물건 때부터 한번 해서 전세 놓고 나서 여유 자금 생긴 거 있으면은 바로 또 연락 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였던 분이고 그 한 세네 번째 물건이 이제 이 물건인데 이 물건은 이제 2018 타경 5045라는 사건입니다. 광진구 구이동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예요. 근데 제가 이 물건을 이제 하기 전에 있던 물건을 전세로 놓고 이미 투자됐던 자금은 다 회수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유자금 한뭐 조금 여유자금이 있는 상태였었고 이때만 해도 이제 80%의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 3억 정도의 물건을 핸들링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은 갖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건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시죠. 뭐 해서 물건을 이제 보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주택을 보는 어떤 관점과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은 예전에 우리는 항상 집이 잘 팔리고 좋은 집이라 그러면은 역세권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도 좀 옛날 테마예요, 테마가. 역세권이라고 지금도 부르짖고 서울시에서 댕기신다면은 그분 정말 옛날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울 시내에서 솔직히 한 50m, 100m만 걸어가면은 여기 하나씩 나와요, 지하철역이요. 뭐 내가 과하게 말씀드려서 100m고 한 500m 뭐 이 정도 1km 내에 걸어 댕기면은 여기 한두 개씩 다 나오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그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의 어떤 치중을 해서 집값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럼 그 다음 번째로, 그 다음 번으로 사람들이 좀 선호하고 좋아하는 지역은 어디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무쪼록 그런 지역에 있는 물건을 선점을 해야지만이 아무리 좀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좀 좋은 가격에 매매되거나 전세를 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은 어떤 거를 생각하냐면은 자연 친화적인 여건을 접할 수 있는 지역의 주거 환경을 조금 크게 봤습니다. 그것이 저는 앞으로는 그 자연 녹지와 자연 환경 이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집값 상승을 끌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에 계속 해왔어요. 뭐 1년의 예로 들어본다면 우리 지금 굉장히 그 노후되었다가 그 집값이 많이 든 데가 서울의 숲 인근 아니겠습니까? 거기도 이제 위치적으로 좋기도 하지만 서울의 숲이라는 자연 녹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과 자연 공간을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집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또 지금도 뭐 내 집 앞에 호수 갖고 있다라고 하면 석촌호수 인근인데 여기 집값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석촌호수 거기도 자연 환경과 같이 접해져 있고 또 우리가 한강을 갖다가 이렇게 쭉 보면은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굉장히 비쌉니다. 그 고수부지가 옆에 끼어 있고 조망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의 그 주택 환경을 뽑는 거에 있어서 옛날에는 편의시설 쪽에다가 많은 치중을 뒀지만 지금은 치중되고 있는 것이 좀 자연 친화적인 물건에 많이 사람들이 눈길이 가고 있더라라는 것에 저는 좀 코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보면은 이 물건은 바로 앞쪽에 자연 이 물건 바로 앞에 그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 갖고요. 그 자주 드나들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지역이고 또 여기다가 가격대가 한 3억대 정도 금액입니다.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3억대 금액의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거의 신혼부부들이 찾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때 한 3억에서 5억짜리 아파트들 이제 새롭게 새 삶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기들을 키워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또는 다니면서 이렇게 형성되는 지역에 많이 그 3, 4억대의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의 장점은 뭐냐면은 무조건 주변에 초등학교가 접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7, 8억, 9억, 10억 있는 데는요, 초등학교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회적으로 이미 안정되어 있는 나이에 있기 때문에 뭐 10억짜리 아파트 갖고 계시는 분들이 신혼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10억 정도 아파트 살고 계시다 그러면 자녀들이 대부분 중장년, 대학생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가 주변에 없어도 좀 먼 거리에서도 별 상관이 없지만 2, 3억대 아파트에는 그 아파트로부터 매물 물건으로부터 컴파스로 한번 돌렸을 때 2, 3km 내에 초중고가 다 같이 접해 있다면은 이거는 상당히 좋은 물건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이 아파트는 충족하고 있는 그런 여건들을 충족하고 있는 아파트라서 제가 요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현장에 정작 가보니까 물건 매매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이것 또한 경매를 하는 그래도 경매를 좀 해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호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얼마에 팔릴 수 있다라는 게 가늠이 돼 버리면요 초보분들도 그냥 나는 얼마만 먹겠어 하고 역사를 해버리면은 낙찰가가 나오고 그렇게 서로가 빤히 보이는 낙찰가가 빤히 보이고 수익률이 빤히 보이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치열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입찰 가격이 굉장히 높고 별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깜깜이 투자에 가깝습니다. 왜냐?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다 보니까 이 나홀로 아파트에 비견해갖고서는 팔린 사례라든가 또는 뭐 다른 물건들이라든가 같이 비교를 하고 같은 단지 내에 있다면 비교가 될 텐데 이거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향 다르죠. 건축 연도 다르죠. 구조 다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뭐 옆에 나홀로 아파트가 또 있다 할지라도 또는 큰 빌라, 좋은 빌라가 있다 할지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경매를 오래 하시거나 부동산 아시는 고수분들은 탁 보면서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이 정도의 가치는 간다. 무조건 이 정도 금액에는 팔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 속에서 감정 금액에 어떤 휘둘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때려버립니다. 저도 이거를 봤더니 21평, 실평수 21평 정도 되는, 그리고 70제곱미터인데요. 21평 정도 되는 서울 시내의 나홀로 아파트는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3억대의 아파트로서는. 저는 이거 충분히 3억대 이상 간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3억 5,200만 원에 시작됐던 이 물건이 한번 유찰이 돼갖고 2억 8천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3억 5,200까지 쓸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제 생각으로는 감히 한 3억대를 조금 넘거나 3억 1천은 죽었다 깨나도 안 넘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억 1천하고 제 트레이드 마크인 112를 뒤에다 딱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물건을
딱 오픈을 해 보니까 3억 3억 9만 9999로 나가시는 분이 2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편차가 저하고는 한 11만 원 차이로 편차가 났던 그런 물건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물건을 이제 들어가서 들여다 보니까 조금 구조가 안 이쁘게 빠졌어요. 구조를 볼 수는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정보지에 구조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 구조라는 것은 또 내부적으로도 자기의 어떤 환경에 맞게끔 개조를 하거나 변경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구조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들어가서 보고 나서 이제 내가 구조가 좀 길게 빠지고 좀 좋지는 않은데 이런 구조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그 자연 친화적인 요건, 초등학교가 인근에 꽤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조금 역세권이라는 거, 또 도심에 있다라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이 구조 나쁜 거를 더 커버해낼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3억 천에 낙찰을 받고 이분에게 키를 넘겨드렸죠. 이렇게 해서 3억 천에 받았으니까 매도를 하시던지 전세를 놓으시던지 뭐 하십시오라고 건네드렸는데 이분이 이걸 처음에는 본인이 들어가서 살 생각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라고 해서 저는 이제 거기까지만 알고 돌아왔는데 얼마 있다가 한 1억 정도가 모여 있다고 다시 물건을 좀 한번 다른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1억을 그 사이에 모으셨죠? 제가 뭐 알고 있기로는 그보다는 훨씬 작은 금액 한 6, 7천만 원 정도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 물건을 3억 천에 받아갖고 전세를 놨다고 그러는 겁니다. 얼마에 놓으셨을 것 같습니까? 3억 천에 낙찰 받아갖고 제가 지금 이 계약서를 못 믿으실까봐 계약서를 이렇게 같이 올립니다만은 3억 5천만 원에 전세를 놓은 겁니다. 굉장히 베스트한 케이스죠. 자기 돈 다 들어가고도 4천만 원을 더 잉여자금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으니까 물론 돌려줘야 될 돈이지요. 돌려줘야 될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무이자로 2년간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메리트이겠죠. 그래서 3억 5천에 이걸 전세를 놓고 그 잉여자금이 또 3억 1억 정도의 잉여자금이 생기는 그런 관계로 그렇게 돼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갖고 다시 다른 물건을 좀 해보자 해서 다른 물건을 좀 찾고 있는 중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 핸들링 했을 때 80%의 대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갖고 되들었던 물건이었고 결국에는 전세를 놓고 한 1억에서 1억 한 1, 2천 정도의 여유자금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발품을 많이 파시고 또 경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신다면은 아마 이런 좋은 물건들이 속속 보일 겁니다. 서울 시내에 꽤 이런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이렇게 책상 위에서 뭐 검색으로서 볼 수 있는 물건은 아니고 현장에서 발품을 많이 팔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물건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많이 댕기셔서 좋은 물건을 선별해 갖고서는 쑥쑥 자산이 쑥쑥 자라나는 그런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